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현금 흐름표도 간단하게 봤고 손익계산서도 간단하게 봤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까지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세 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연결고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금 기준으로 뭔가를 하면은 모든 게 쉬워요. 하지만 그 다음에 현금 기준이랑 회계 기준이랑 두 개가 일치할 때는 회계에서도 매출이고 현금도 돈을 받았으면은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굉장히 쉬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비극은 언제 시작되냐면은 현금주의랑 그다음에 발생주의가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을 조금 분류를 해 보면은 요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상황들이 있지만 보통 매출 아니면 비용에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매출이 회계적으로는 매출인데 돈을 못 받은 경우, 반대로 회계적으로는 매출이 아닌데 돈은 받아버린 경우,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회계적으로는 비용인데 돈은 나가지 않은 경우, 회계적으로는 비용이 아닌데 돈이 나가버린 경우, 이렇게 총 네 가지 조합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런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temporal difference, 일시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언젠가 긴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 두 개는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감가상각 비용도 결국엔 그렇잖아요. 비용을 뭐 공장 짓는데 아까 400 정도 들었다면은 그거를 10년 동안 엠빵하면은 10년 뒤에 가서 봤을 때는 결국에 비용 인식 400 다 되는 거고요. 현금 기준으로도 400 나간 거. 결국에는 두 개가 이제 일치하게 되는데 일단 근데 일시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3 스테이트먼트에 뭔가 숫자와 변화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회계 처리에서는 매출인데 현금이 안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를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매출 채권이라든지 미수 수익, 저 수익은 수익인데 받지 않았다. 그래서 매출 채권 미수 수익 이런 애들 영어로는 accounts receivable. 그다음에 이쪽은 accrued revenue라고 부릅니다. accrued revenue. revenue인데 아직 받지 못한 accrued revenue. 반대로 회계 처리에서는 매출이 아닌데 현금이 들어온 경우 이거는 미리 돈을 받았다. 그래서 선수금 혹은 이연 수익, 영어로는 deferred reven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비용 쪽이 이제 상황이 더 다양하고 많아요. 비용 쪽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상으로는 비용인데 현금이 나가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이제 방금 상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도 우리 회계상으로 퇴직금은 언제 인식하냐면은 우리 매달 월급 나갈 때, 그러니까 월급 나갈 때가 아니라 월급을 인식할 때, 그렇죠? 월급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하면은 1월 달에 대해서는 1월 달 퇴직금도 같이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돈은 언제 나가죠? 돈은 그때 안 나가요. 돈은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퇴직하실 때, 그렇죠? 회사 다니고 퇴직하실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얘도 대표적으로 회계 기준이랑 현금 기준이랑 상황이 두 개가 숫자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대손상각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급금, 캐펙스, 그다음 R&D를 자산하는 경우, 그다음 재고를 매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또 반대예요. 자, 재고를 예를 들어 매입한다. 재고를 내가 뭔가 떼온다라고 할 때 재고를 매입하는 순간에는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지만 회계상으로 그건 아직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재고를 매입하더라도 비용은 언제 처리가 되냐? 그 재고가 팔려 나갈 때 한꺼번에 같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들도 지금 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펙스 뭔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죠. 투자를 할 때도 돈이 나갔지만 비용상으로는 아직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캐펙스, R&D를 자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이고요. 자, 맨 위의 경우랑 그다음 맨 아래 경우. 이 경우에는 매출은 발생했는데 현금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나에게 뭔가 효익이 돌아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계정이 생기게 되고요. 밸런스시트에는. 이런 경우 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닌 돈이 나갔다. 이것도 내가 되게 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뭔가 이거는 되돌려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돈을 직접 받진 않더라도 뭐 비용이 덜 나간다거나 하는 뭔가
나한테 뭔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이제 효익이 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자산 계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반대 경우는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된 경우죠. 돈을 미리 받았대요. 얼마나 좋은 경우예요. 근데 결국에 돈을 미리 받았어도 나중에 뭔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경우죠. 네, 라이빌리티가 생기게 되는 거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도 그렇죠. 퇴직금,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도 나한테 있어서 좋은 상황이죠. 일단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근데 언젠가 내가 의무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빌리티,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데 뭐 저희 대표적인 선수금이 저희 더 모델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수강료는 먼저 받죠. 수강료는 뭐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오프라인 수업도 그렇고 결제하시는 순간에 수강료는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의무는 나중에 다 하게 되죠. 뭐 온라인은 조금 다르긴 한데 오프라인은 특히나 그렇죠. 수업 뭐 5번, 6번 하시면은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의무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라이빌리티 해줄 게 생기는 경우입니다.